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20일입니다. 3월 20일 수요일이고요. 마감 브리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3일간 브리핑을 못 올려드렸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그랬고, 월요일, 화요일에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네, 좀 쉬었습니다. 네.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뭔가 큰 스케줄을 한번 치르고 나면 후유증이 상당합니다. 네. 장난 아니에요, 진짜.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을 때는 뭐 어디 갔다 오더라도 하루 정도 딱 쉬고 나면 가뿐했는데 와, 이제는 그게 안 되네요. 정말.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시장, 요즘에 국장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네. 방향성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따로 오니까 미국이랑 대부분은 글쎄요, 뭐 매일 똑같진 않지만 어떤 흐름 있죠? 추세 흐름, 방향성 같은 것들은 사실 우리 미장이나 뭐 국장이나 1년 기준으로 봤을 적에 제 경험상으로는 70%? 네. 70% 언저리는 70% 정도는 같이 움직여요. 오르고 내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네. 근데 가끔씩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미증시는 올라가고 국장은 빠지고, 미증시가 빠지고 국장이 올라가는. 네. 가끔씩 이럴 때가 있거든요. 순환매 거죠. 순환매. 순환매 내지는 키 맞추기. 이런 흐름이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이럴 때가 이제 분석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 둘 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보게 되면은 얼추 어때요, 여러분들? 비슷비슷했었죠. 코스피가 조금 이제 상승 종목이 좀 많았고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살짝 많았습니다. 네. 자, 아시아 증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크게 빠진 것도 없고, 네, 살짝 쉬어가거나, 혹은 코스피처럼 올라가거나, 네. 일본도 오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제 이벤트가 있었었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 네. 원달러 환율은 제가 계속 중기 상승 본다. 2주 전부터, 2주 전에 한번 쫙 빠졌었잖아요. 그죠? 원달러가. 네, 그런데 저는 중기 상승 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또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달러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달러 어제 특히나 또 일본 BOJ 발표로 인해 가지고 마이너스 금리 종료 발표와 동시에 엔달러가 급등을 했어요. 엔화의 가치가 빠진 거죠. 떨어진 거죠. 동시에 또 원달러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달러가 올라가면서. 자, 국내 수급입니다. 수급은 사실 진짜 퐁당퐁당이에요. 밑에 이것보다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현재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고점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으면 안 좋다. 당연한 거죠. 그죠? 자, 보시면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감소하고 있을 때 확실히 탄력이 둔화가 됐습니다. 제가 그때 빠질 거다 해서 빠졌죠, 실제로. 빠졌었어요. 네. 근데 조정폭이 얕았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얕았어요. 20선 지지 받고서 또 올라갔죠. 게다가 고점에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와서 이것 안 좋다, 빠질 수 있다. 역시나 빠졌어요. 그죠? 네. 빠졌는데 21선 깼거든요, 어제. 깨졌다가 오늘 또 급등이 나온 거예요. 삼성전자 영향도 있을 거고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삼성전자를 언급을 했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올랐습니다. 우리 몇 프로 올랐더라? 삼성전자가? 샘성전자가 오늘 이 무거운 종목이 5.6%나 급등을 했네요. 네. 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는 영향을 받죠. 시총 1위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쫙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업종별로 볼게요.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가장 많이 산 거는 전기전자. 삼성전자가 전기전자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섹터들과 너무 비교가 되죠. 전기전자 쪽으로 거의 뭐 완전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IT,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숏. 자, 이제 코스닥 수급을 볼 건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늘어나다가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늘어나요. 그 이후로 실제로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늘어나다가 최근에 어떻습니까?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근데 매도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매수도 줄고
매도도 줄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매수는 사실 띄엄띄엄이에요. 지금 3월달 들어서 매수는 하나, 둘, 셋, 넷. 매도는 거의 지금 10번 정도. 그죠, 여러분? 네. 맞죠? 매도 빈도가 훨씬 더 지금 잦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좋은 건 아닙니다. 매수는 어쨌거나 매수는 띄엄띄엄 들어와요. 띄엄띄엄 들어오고, 근데 매도는 자주 지금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자, 기술적 분석인데요. 코스피는 제가 오늘 그 유료 무료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코스피는 현재 여기 폭풍전야 시그널이 지금 뜬 상태예요. 코스피 지수는 여기 형광색이 떴죠. 그러니까 시그널은 그러니까 제가 참고하는 겁니다. 네, 뭐 시그널이 떴다고 해서 100% 오르고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확률이죠, 확률. 네, 제가 만든 이 시그널을 보시면 위에가 코스피고 아래가 코스닥인데 이때는 돈이 들어올 때죠. 돈이 들어올 때는 하락 시그널이 안 먹힙니다. 왜? 유동성 강세니까 양적 완화를 할 적에는 돈이 막 들어올 때이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유입이 될 때이기 때문에 하락 시그널이 떠도 잘 안 먹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하락 시그널을 무시합니다. 돈이 들어올 때는 그 외에 이제 다른 때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유동성 장세 말고 나머지 이제 서서히 탄력이 좀 서서히 둔화가 될 때 그럴 때부터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에서 뜬 건 뭐냐면 형광색이에요. 요거 이걸 잘 보세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십시오. 형광색에 뜨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나? 어떤 일이 있었나? 네. 코스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그죠? 확률이 높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 시그널이 떴죠. 코스닥. 이게 과열이라는 소리예요, 과열. 코스닥에서 이 하늘색에 뜨고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빠진 적도 있었고 며칠 있다가 빠진 적도 있었고 그죠? 그게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계속 관망하자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빠질지 몰라요. 물론 이 시그널이 틀릴 수 있습니다. 100%는 없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해되시죠? 네, 무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주 지금 부정적인 시그널 두 개가 떴기 때문에 갑자기 급락이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자리가 되거든요. 과거에도 보시게 되면은 보십시오, 여기 코스피가 이게 또 어떻게 됐는지, 코스닥 어떻게 됐는지, 그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네, 코스닥도 여기서 보시면 빠지고, 그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뜨고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코스닥도 항상 그래요. 비이성 장세가 있거든요. 뭐 과열 시그널, 뭐 하락 시그널 다 무시하고 올라가는 비이성 장세가 있는데, 이성을 때는 당연히 안 먹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이성을 찾거나 하게 되면은 아주 잘 먹힙니다. 이 시그널들은. 지금이 사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정도의 그런 비이성 급등 장세는 아니거든요. 지금이, 그죠? 참고는 할 필요가 있겠다. 아무튼 이래요 지금. 그리고 거기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월봉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에 딱 부딪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3개월째 1월에도 부딪히고 빠졌고 2월에도 3월달에도 지금 부딪히고 살짝 꼬리가 달렸는데 글쎄 어떻게 될지. 그리고 사실 오늘 기술적으로 봤을 적에 오늘 하락하기 딱 좋은 자리였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급반응이 나왔거든요. 삼성전자 젠슨 상 때문에. 네. 오늘 삼성전자에 의한 조금 억지스러웠던 그런 반등, 그죠? 삼성전자 효과, 그렇죠? 그래서 방심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월봉 골뱅 상단이고 코스닥은 아까 제가 파란색 말씀드렸고 여전히 과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코스닥의 주봉인데요. 주봉상으로 지금 어디입니까? 정고점이고 딱 봐도 맥점이죠. 여기서 올랐다가 빠졌던 적이 많이 있어요. 지지도 많이 받았고요. 그만큼 여기가 중요한 자리인데 마침 여기서 보니까 지금 볼린저 밴드도 딱 있어요. 볼린저 밴드까지 있습니다. 꽤나 지금 조심스러운 자리라는 거 느껴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리가 막 이렇게 무리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나도 매수하고 싶어 해가지고 막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거나 그럴 때는 아니다. 그럴 때는 아니다. 아시겠지만 지수가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을 하면 지난번 연초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식의 하락 파동이 나오게 되면
하루 이틀 끝나는 걸, 하루 이틀 빠지는 걸 안 끝나거든요. 네. 몇 날 며칠, 몇 주 동안 빠지게 되면 그때는 개인들 다 죽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3%, 뭐 5%도 먹으려고 무리수 두다가 진짜 몇십 프로 마이너스 날 수 있어요. 재수 없으면.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정말로. 이해되셨죠? 자, 미증시 분석입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는 70. 네, 기록 중이고요. 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어제 일본의 금융정책 결정회의. 자, 이거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잘 풀렸어요. 자, 일본의 BOJ는 지금 이제 3월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정책금리와 YCC 정책을 동시에 폐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료 카톡방, 유료 무료 카톡방에 제가 쫙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그죠? 네. 이거 YCC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죠. 동시에 폐기했다. 자, 2007년도 이후에 첫 인상입니다. 네, 첫 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14년이니까 지금 이제 17년 만에 인상인 거죠. 그리고 16년 2월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피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정책이 유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금리 인상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경제가 안 좋을 때 금리 인하를 하고 당연한 거지만 경제가 안 좋을 때 금리 인하를 하고 경제가 좋을 때 이제 금리 인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맞죠, 여러분들? 예. 경제가 너무 과열되면은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좀 낮추기 위해서 경제를 조금 이제 눌러주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곤 하는데 이번 이런 조치는 일본 이제 경기 둔화에 경기 둔화에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이런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는 어떤 자신감 표출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자, 향후 추가 인상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물가 상승이 당연한 겁니다. 그죠? 물가 상승이 계속 지속된다라면 추가 인상 고려할 것이다. 제2주비라는 건 국채입니다. 일본 국채. 국채 매입 축소 가능성. 그러니까 일본이 이번에 이렇게 그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매입은 지속하겠다 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국채 매입을 앞으로 줄일 것이냐 축소를 고려하겠지만은 현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국채 매입 계속 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엔화 약세 대응 방안 발표 전에는 엔화가 강세를 순간적으로 며칠 동안 한 2, 3일 그죠? 강세를 띈 적이 있었어요. 이거 발표 전에는 그랬다가 이제 발표하면서 다시 엔화가 약세 보이면서 엔달러가 그때 나왔죠. 경제 물가에 영향을 끼친다면 정책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엔화와 금리가 하락한 배경. 자, BOJ 인상 시점이 3월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컨센서스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일본 니케이 지수도 한 그때 2, 3일 정도 급락을 한번 했었었죠. 지난 중간에. 예, 미리 반영이 됐던 거예요. 뉴스가 나오면서. 추가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죠, 여러분들? 예, 여기 보시면은 물가 상승이 강해지면 추가 인상 고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언제 또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자, ETF라든지 리츠 같은 경우는 매입을 종료했지만 일본 국채 매입 조치는 지속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점들에 의해서 엔화가 그대로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죠. 21일 새벽, 목요일 새벽 3시에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데 동결 가능성이 지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3, 6, 9, 12월 FOMC 회의에서는 점도표가 공개가 돼요. 점도표는 요겁니다. 이게 작년 12월 거거든요. 작년 12월 거 제가 지금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캡처를 해온 건데 근데 이제 24년도 컨센서스는 3회 이내입니다. 자, 화면 보시면 점이 많죠. 이게 작년이에요. 이게 이제 올해입니다. 이게 24년이고요. 알겠죠? 밑에 보시면은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23, 24.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현재예요. 이게 현재인데 보시면은 이게 5.25에서 5.5 이게 현재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이게 여기도 점이 제일 많죠. 그래서 올해는 지금 4.5에서 4.75 즉 몇 번 이나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기서 내려올게요. 하나, 둘, 셋. 즉 올해는 3회 이나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작년 점도표고 올해 이제 첫 점도표가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 명이라도 위로 투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3회에서 2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재가 되는 거죠. 네. 금리나 전망이 후퇴하는 거니까. 오늘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점도표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최근에 지표 흐름 같은 거 있잖아요. 고용지표, CPI, PPI. 이거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3회 연속 컨센서스 상회했고요. 비농업 고용. CPI도 3회 연속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PPI는 2회 연속, 그러니까 2달 연속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최근에. 다 중요한 지표들이죠. 그죠, 여러분? 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PCE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연속 컨센서스 부합이었어요. 얘는. 나머지 근데 비농업 고용, CPI, PPI는 다 컨센 상회였다. 최근에 2, 3회 연속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 전망이 조금 후퇴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양적 완화, 양적 긴축 QT, 양적 긴축 감속 관련 코멘트가 나오고 있다. 지금 연준은 계속 QT 하고 있어요. 네. 긴축을 계속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규모를 차츰 뭐 줄여 나갈 것이다. 어떻게 줄여 나가겠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시장의 단기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항상 매번 나올 때마다 파월이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금리 인하 언제 하냐 막 계속 기자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파월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데이터 보면서 한다. 당연한 거예요. 제가 파월이어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파월의 신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되게 유명한 기자죠. 네. 닉 티미라우스 기자. 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다들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수 있겠는데 거의 뭐 연준의 대변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기자가 이제 그 최근에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도 극명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 숏, 대충 이제 이 상황에 맞게 해석하면은 인플레이션은 계속 낮아지는데 왜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되냐? 즉 금리 낮춰야 된다. 반대로는 경제는 지금 견조한 성장 보여주는데 왜 지금 굳이 금리를 낮춰야 되냐? 오히려 금리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유지하거나 혹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이 지금 대립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기사를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가늠이 안 됩니다. 정말로. 여튼 뭐 컨센서스는 동결입니다. 현재. 자, 나스닥 100지수 본장 같은 경우에는 분봉이 과열로 마감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15분봉 기준으로는 볼린저 밴드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자, 분봉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15분봉, 30분봉, 60분봉이 셋 다 중요한 분봉들인데 셋 다 120선 돌파로 끝이 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되게 잘 끝난 거죠. 분봉 추세만 보게 되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보입니다. 네. 자, 일봉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이라든지 맥점 딱 지지하고 나서 21선을 재돌파를 딱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딱 보시면 여기 자 이게 이제 어제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했을 때의 이 가격대 그죠? 여기 이 검정색이 기준선이죠. 일목균형표 기준선. 이 여기가 보면은 딱 맥점입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그죠? 네, 딱 맥점이에요. 그래서 기준선 및 맥점 딱 지지받으면서 20선 뒤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만 보게 되면 요거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그런 차트다. 이미 뭐 지금 나스닥 선물도 벌써 현 시점 기준으로 0.3%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상 차트 이쁘죠? 눌림목 아주 이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20선은 깨지긴 했지만은 하루 깨지고서 지금 결과적으로 하루 딱 깨졌고 이틀 연속으로 21선을 다시 지켜준 거예요. 그죠? 추세를 어떤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트다. 그래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다만 이제 종가 기준으로도 올라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종가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또 변수가 작용할 수 있죠. 그죠? 네. 참고로 지난 FOMC 회의 때 한번 급락을 한 바 있어요. 지난번에 이날이었나요? 언제였었더라? 지난번 FOMC 이날이었나? 1월 말이었나요? 그때? 기억이 안 난다. 잠시만요. 지난번 FOMC 회의가 언제였었더라? 언제였냐? 1월 그때 1월 말이었나? 맞네요. 네. 2월 맞아요. 이날이에요. 이날 맞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하고 나서 급락을 했었었는데 뭐 바로 이제 20선 지지받고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하루에 진짜 2% 가깝게도 오르거나 혹은 내릴 수도 있는 게 FOMC 회의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벤트예요.
자, 그리고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네, 기술적으로도. 볼린저 밴드가 수축이 되는 날이에요. 보시면, 오늘 이렇게 됩니다. 볼린저 밴드가. 그동안에는 얘가 약간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 볼벤이 딱 이렇게 수축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네, 내일 되면 좀 더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주가가 방향성을 잡습니다. 네, 위 아니면 아래로 잡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이고 이게 내일이거든요, 여러분들. 볼벤이 딱 이제 수축하죠. 그죠? 위든 아래로든 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주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처음에 닿는 볼벤 쪽으로 방향이 굳어지는 건 아닙니다. 갔다가 다시 반대로 빠질 수도 있고, 이거는 정말 정해진 게 없어요. 위에 건드렸다가 급락할 수도 있고, 빠졌다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정해진 게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무튼 오늘부터 변동성이 조금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날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그리고 하지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20 다이빙 시그널,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이 20 다이빙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21선 지지 테스트, 21선 조정 가능성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률이니까요. 그죠? 예, 이 시그널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드렸던 자료들 쭉 보시면, 영상들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20다이빙 시그널이 뜨게 되면, 네, 뜨고 나서 볼린저 밴드 돌파에 실패하거나, 혹은 돌파했다가 이탈을 할 경우에, 그게 21선 조정으로, 21선 지지 테스트, 혹은 21선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매우. 알겠죠?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뜨고 나서 볼벤 근처까지 갔는데 돌파 실패하고서 결국 빠지는 이런 그림. 그죠? 네. 지난번에도 돌파 실패하고서 좀 시간 끌다가 결국 21선까지 밀리는 그림. 이런 거. 네. 이게 이제 최근에 뜬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20선 근처까지 가긴 했어요. 근데 조금 남아있었죠. 그죠? 이격이. 그래서 이거를 20선 조정이라고 보기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고, 과거에도 사례는 많습니다. 네, 사례는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때는 이제 돈이 들어올 때죠. 코로나 이후에 돈이 들어올 때입니다. 뜨고 나서 이제 볼린저 밴드 돌파 나오죠? 돌파 실패하면서 한 번에 20선. 뜨고 나서 떴죠, 이제? 뜨고 나서 볼린저 돌파 실패했죠? 또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실패하면서 한 번에 20선 찍고, 요것도 보시면은 찍죠, 이렇게. 그죠? 또 뜨고 또 찍죠. 그래서 이게 뜨게 되면 21선 찍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바로 찍는 경우도 있고 좀 시간 끌다가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시그널 기준으로는 결국 S&P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런 어떤 파동이 지속이 되면서 저는 결국 61선 올라오고 있잖아요. 61선. 네, 61선 돌파하고 나서 이격이 서서히 좁혀지는 분위기이긴 한데, 저는 결국 당장 바로 간다까지 모르겠지만, 저도 알 수 없지만은 결국 61선 지지 테스트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흐름대로 가면은 이대로 60선까지도 가지 않고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급등이 나올 확률은 저는 희박하다고 봐요,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60선 지지 테스트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지지 테스트가 주가가 밑으로 꺾이면서 나올 수도 있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갈 수도 있고, 그죠?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60선 지지 테스트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네. 자, 그리고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수가 약간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죠. 네. 반등시 숏이다. 반등시 숏이고 반등시 숏이다. 계속 제가 쇼피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이후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번번이 21선을 계속 지금 두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과거에는 보시면은 20선 눌림목이 나오잖아요. 지지를 받거나 혹은 이탈을 하거나 했을 때에 여기서 반등의 강도가 셌습니다. 최소 2, 3일 이상 계속 올라갔었어요. 아주 강하게. 그죠? 최소 이틀 이상 올라갔거든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20선 찍고 하루. 그죠, 여러분들? 또 20선 이탈했다가 겨우 또 하루 반짝 올라가고. 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탄력이 둔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여러분? 네. 예전에는 20선 닿기만 하면 그냥 닿는 족족 바로 팍팍 올라갔거든요. 지금 최근에 확실히 탄력이 둔화가 되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어제 양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료연합기도 말씀드렸는데, 최근까지 음봉이 연속 4개가 나왔었어요. 사음봉 이후에 양봉 가능성이 되게 높았거든요.
4개 아니면 5개였었어요. 최근에 보여줬던 패턴을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패턴상으로 오늘 어제 양봉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계속 숏뷰예요. S&P도 마찬가지. 말씀드렸다시피 S&P 20 다이빙 시그널 유효하다. 다음에 이제 S&P도 오늘 볼린저 밴드가 이제 수축이 된 날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죠? 조금만 올라가면은 예구 여기 닿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대충 한번 0.2% 0.3% 올라가면 여기 닿거든요. 네. 그러니까 닿았다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었죠. 제가 요거 시그널 나온 상태에서 볼벤 돌파 실패하게 되면, 실패라는 것은 돌파가 나왔다가 꼬리가 달리면서 밀리거나 혹은 돌파가 나왔다가 다음날 음봉 나오면서 밀리거나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대로 또 20선까지도 갈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시그널이 있을 때는 항상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된다. 이해되셨죠? 네. 그 뷰는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